어제와 같은 길, 늘 걷던 익숙한 골목입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줄기와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우리가 믿고 뒷던지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으로 변합니다. 새벽 4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암흑 속에서 지붕과 언덕으로 필사적으로 피신했습니다. 더위를 좀 피하나 싶었더니 밤사이 영남 지방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자정 무렵 부산엔 시간당 46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됐다는 119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내륙인 공주, 부여 등에서도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특보가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를 기점으로 폭우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진주 등 도내 도로 33곳이 통제됐고 차량들은 거의 멈춰서다시피 했습니다. 매년 여름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야간 침수 사고. 혹시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매년 도시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난 문자를 확인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가로등마저 무력해진 밤의 빗길. 우리는 여전히 가장 익숙한 길 위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자취하고 있는 25살 이성훈이라고 하고요. 전 대학교 4학년이라서 이제 졸업 준비랑 이제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집에 늦게 가게 되는 날이 많은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죠. 이게 집이랑 학교까지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곤 하는데 야간에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집까지 그냥 걸어갈 때가 더 빠를 때도 있고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은 그냥 비 맞으면서 집에 가곤 합니다. 네, 솔직히 발밑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 보면은 어디가 웅덩이고 어디가 이제 바닥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손을 켜서 확인하려고 해도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자취방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발이 푹 빠지더니 이제 정강이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왔습니다. 문자가 왔었는데 그냥 무슨 구, 무슨 일대 주의 이런 식으로만 오니까 사실 이미 발이 빠지고 난 후에는 확인할 겨를도 없고 정신이 너무 없는 상태라서 문자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들어가는 길목 초입에 안전 안내판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비 오는 날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확인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도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경험자들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야간 우천시 보행자의 시야 확보율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렇게 가시성이 낮은 만큼 실제로 한 해 발생하는 침수 관련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수면 반사와 조명 부족으로 인해 위험 요소 식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 패닉 또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재난 문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서울시 기준 1960년대 대비 최근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여 기존의 방제 경험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 안전 안내 표지판, 폴리스라인, 서치라이트 등 각종 대비책이 존재하지만 실제 보행자의 발밑까지 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험의 성격에 있습니다. 홍수 발생 시 보행자의 보행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표준 체형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수심, 유속이 발생하는 지점에 보행자를 위치시키고 유입 유량에 따른 보행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침수 상황에서의 위험은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특정 임계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위험 상태로 전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보행자는 중심을 잃게 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야간의 수면 반사와 조명 부족은 바로 이 죽음의 임계점을 눈으로 식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이 임계점을 잘 알려주고 있을까? 저는 실제로 야간 우천 시 침수가 우려되는 길을 직접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재난 문자는 해당 지역을 위험 지역이라고 경고했지만 빗물 때문에 문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두운데 비까지 오니 안전 안내판은 잘 보이지 않았고 발밑은 빗물에 반사된 빛들 때문에 평평한 길과 물웅덩이, 맨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난 문자는 위험을 알리는 것에는 충실했지만 정작 지금 딛고 있는 발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야간 빗길, 당신은 발밑의 안전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응답자의 80%는 빛 반사로 인해 맨홀이나 단차 등을 구분하기 어렵기에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3.3%는 폭우 시 재난 문자나 안전 표지판이 어두운 빗길 속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켜주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6년차 해양경찰관 박현솔 경장입니다. 폭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보다 금방 물이 차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 전문 지식도 많이 없으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아직 괜찮겠지 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그런 위기를 인지하셨을 때는 많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스 라인을 쳐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금방 끊어지거나 유실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위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폴리스 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폴리스 라인으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경찰관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패닉 상태면은 그런 거를 인지하시는데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패닉 상태에서는 확인하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표지판은 그 패닉 상태에 있어도 잘 확인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조대원들도 그때그때 그 지형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정도의 수위가 되겠구나를 인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구조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구조하는 과정의 어려움이고 저희 구조대원도 그 구역의 지형이나 수심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요구조자의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구조하는 구조대원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지형을 다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홀이나 위험 구역에 대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침수보다는 야간에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그런 예시를 들면은 점점 침수 개념이죠. 그럼 저희도 서치라이트를 들고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야간 같은 경우는 해안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있어도 그런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서치라이트에 의존을 하지만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안 보고. 그쵸. 아무래도 광활한 부분을 서치라이트 하나로 비치니까 보통은 저희가 요구 조절을 찾을 때 소리나 이제 그분이 보여주시는 불빛 그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위치 같은 경우도 요구 조자가 본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르는
곳으로 이제 구조를 하러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유구조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일단 침수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다가 침수 시에 시민들이 잡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다리라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구조할 수 있게 구명환이라든지 구명도를 설치해서 구조대원이 가기 전에 충분히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도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이 된다면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하나의 인물을 그려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 퇴근하는 직장인 김민지 씨. 그녀는 재난 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이지만 비 오는 밤에는 늘 불안합니다. 문자는 위험 지역을 알려주지만 그녀의 발이 닿는 바로 그 지점의 수위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지 씨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밑이 안전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보였습니다. 민지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퇴근길, 갑작스러운 폭우 예보를 확인하는 순간의 불안감. 골목 어귀에 다다라 발걸음을 늦추고 어둠 속 지면을 살필 때의 막막함. 결국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번거로움까지. 그녀의 모든 선택에는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의 짧은 안심은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불안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지점, 정보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가장 커지는 순간이 제가 주목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행자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그 길을 걷는 보행자,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지자체와 시설관리 주체,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해양경찰과 구조대,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기술 플랫폼까지. 이들 모두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은 분명했던 반면 이들을 이어줄 고리, 즉 현장의 정보를 보행자의 발밑까지 전달하는 최종 연결점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빈자리에서 서비스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리서치 현장에서 수집한 수많은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발밑이 안 보인다. 문자는 현장과 시차가 있다. 서치라이트가 그나마 믿을만하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손쓸 도리가 없다.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도달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발견은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넘어 밤의 빗길 속에서도 보행자가 지형과 위험 수위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흩어지는 정보를 발밑으로 모아 빠른 대피와 판단을 돕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 시스템. 세이프 로드. 세로를 제한합니다.